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밤리의 책방입니다. 오늘 서평할 책은 고윤 작가의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신기하게 7월은 철학을 많이 읽게 됐는데요. 이번 독서로 철학이 꼭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밤리의 책방에서 소개되는 철학을 입문 도서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이름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자 고윤. 쪽수 207쪽. 카테고리 철학. 출판사 디벤와이드. 작가 소개. 1년 6개월 만에 20만 팔로워를 확보한 1000만 독자의 동기부여. 성공학 콘텐츠 전문가이자 대기업, 공기업, 고등교육기관 등 100여 회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강연가이다. 현재는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2030 성공학 전문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20대에 걸렸던 혈액암과 투병 과정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가장 절망스러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력뿐만 아니라 만족감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남 눈치 보느라 내 삶이 없는 사람, 다양한 철학자의 생각이 궁금한 사람, 처음 철학을 도전하는 사람, 책 속에 좋은 글귀. 대부분은 이성주의라는 이름 아래 비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성주의는 낙관과 비관 모두를 포함하는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반면 비관주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라 말할 수 있다. 불평등에 대한 비난은 매번 적당히 달리다 말았던 사람들이 마치 끝까지 달려본 것처럼 떠들었던 말에 의해 지배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말에 속아왔다. 왜냐면 끝까지 달려본 자들보다 적당히 달려본 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점을 우린 잊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보통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 같아요. 환경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변할 생각을 하라는 거죠.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태어난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무게를 짊어지는 과정을 알기에 자연스레 망설이게 된다. 오히려 그 무게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짊어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대가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삶이 단순할 것이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일을 끝내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저는 글쓰기가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보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몰입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진전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몰입이 더 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변화하기 위해 도전해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목표나 부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다. 작은 습관의 무서움은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분, 태도, 심지어는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무거워질 때까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일상이 망가져가는 걸 느끼지 못한 채 습관을 반복하며 삶을 방치하고 있다. 정말 큰 후회를 하기 전에 인생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인생은 없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지 마세요. 학문의 최대의 적은 자기 마음속의 유혹이다. 불만만 가진 사람은 불만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불평만 한다. 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 하고 해결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불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투덜대는 입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 불만만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들어주면서 공감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저까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도가 지나치면 더 이상 듣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은 책입니다. 물론 경험보다 좋은 것은 없지만 주변에 좋은 말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책이 좋은 마음을 키우기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계획이나 당신의 행동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다. 즉,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설계자이자 건축가라는 것이다. 오르막길은 어려워도 끈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내리막길은 쉽다. 그렇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어렵게 올라간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글귀네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요. 정상에 오른 후 본인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빠르게 내려오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꼭 부자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자신의 기준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나태한 태도로 불행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작은 우물 안에서 조금만 우위를 점하기만 해도 마치 온 세상의 우위를 점한 듯 어깨를 으쓱거리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한다. 누군가로부터 지지하는 마음을 절대 얻지 못하게 하는 덕목이 바로 교만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돌고 돌아 힘든 순간을 다시 맞이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고 잘난 척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좋음을 알리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 아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말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책을 읽어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읽고 서평 쓰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비쳤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먼저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당신도 앞으로 살아가며 순간의 실수 혹은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잘못에 사로잡힌 죄책감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사과하는 자세다. 이를 통해 지나간 과오를 바로잡으며 우린 보다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 후 다음 생각과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미 많은 후회를 경험하면서 살지만 정작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픈 과거를 한 번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과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공했다고 해서 무작정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천천히 돌아봐야 합니다. 애초에 삶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남들의 선택과 남들의 의견은 나에게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그것이 올바른 답이라 확증한 적은 없다. 다수의 선택이 정답이라면 성공은 다수의 몫이어야 한다. 허나 매번 성공은 소수의 몫이었다. 마치며 모든 지식의 탐구는 철학이라는 말처럼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읽으면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읽기 시작한 입문이지만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철학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밤리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